있었고 그 사람한테 지금은 미래입니다. 우리한테 그 사람의 호중천을 만든 고사를 만든 사람은 과거이지만 우리 또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나 또는 그 좋은 이야기를 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마음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가. 그래서 호중천이라는 고사를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면서 지금의 어떠한 위로처라든가 또는 젊은이들한테도 이러한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단어를 좀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중천이라는 고사인데 거기에 이제 공부거리를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 좀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러한 얘기는 서양에서는 없었고 또는 다른 형태의 얘기가 없었겠느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히 이제 노자가 얘기한 거하고 공자가 얘기한 거하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나라는 작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 네. 이게 적을 과자입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적을 과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는 적고 국민은 좀 작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뭐냐면 근데 이제 노자가 얘기한 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나라에서 지호지간으로 부를 수 있는 이웃 정도의 동네를 지향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비록 나라는 작지만 여기서 정치를 하면 그 여파가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이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서양에서는 1800년대에 야경 국가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럼 야경 국가가 뭐냐면 밤에 딱따기를 치는 그 야경 맞습니다. 뭐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이죠. 야경이. 그럼 또 하나. 그럼 야경 국가의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나라를 근거로 해서 살고 싶은데 바깥에서 침범해오는 외적을 막아달라. 국방. 하나. 그 다음에 우리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적놈이 있고 강도가 있고 그렇더라. 그거는 정부라는 것 니네가 좀 막아달라. 그게 치안입니다. 그래서 국방과 치안만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방종만 안 하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앞에 오는 햇빛을 니네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막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경 국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주장한 대동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동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 대동사회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죠? 대동이라는 말은 크게 똑같다. 여기서 크게 똑같다는 것은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고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범위까지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대동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워낙 대철학자니까 최소한 인류를 얘기했겠고 또는 어떤 최소한 아무리 작아도 국가 단위를 얘기했겠죠. 이거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복지입니다. 복지국가. 그래서 복지국가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복지국가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이 복지국가는 이걸 다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포함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사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말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사실 같은 말은 공산, 동분입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사회에 불만적인 것은 분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만들어 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똑같이 나눌 수 있느냐? 제가 어릴 적 실적 경험이 있었는데요.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엄마하고 같이 놀아 먹으면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나 혼자만 먹거나 남이 맛있는 걸 먹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같이 생산을 하고 똑같이만 놀아버리면 그러면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이런 세계가 오겠냐 이거죠. 이런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별세계, 선경, 파라다이스, 그죠? 이제 이런 걸로 무릉도원 이런 걸 상상하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뒷장 두 번째로 이어져서 그러면 국민들은 그러면
그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이제 학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정을 했을 때 국민은 불행하다. 여기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네네. 그 학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럴 때 불행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그 학정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뭐 나름대로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학정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건데, 정이 나왔으니까, 이 정이 나왔으니까 항상 이 정이 문제거든요. 그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딱 두 가지.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보기도 했었고, 또 재정일치의 그 통치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적인데, 그럼 공자는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내렸는가. 정의라는 것은 정의더라. 이렇게 얘기를 내렸어요. 정의라는 것은 정의더라. 그러면 이 정치라는 것은 어디서 그 맥을 같이 하냐면 여기에 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바라야 된다. 여기는 똑똑하다든가 용기가 있다든가 지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지가 태어난 그 시대에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게 만약에 안 되고서 여기서 만약에 다른 문제를 좀 제시했다. 어떠한 고매한 철학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했는데 뒤로 돈을 먹었다라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민심이 다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지 않으니까요.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백거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세살먹은 애도 아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가 화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살 먹은 애도 알지. 근데 80 먹은 나도 실천하기 어렵더라. 이렇게 합니다. 대답을.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직할 것이냐, 그죠? 단지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어떻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고, 지금 현재 위정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나 공자의 일갈입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일갈이고, 이게 지금 25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500년이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도 이제 아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학정을 하는데, 여기 공자가 이제 무덤가에서 여인을 발견하는 그런 얘기는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얘기는 간단한 에피소드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주유천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루 놀면서 천하를 돌아다녔다 해서 주유천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것도 오늘따라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이렇게 논류점이다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주유천한데, 이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자께서, 죄송합니다. 존칭이 문제가 생겨서. 이 공자께서 이 주유천하를 하면서 한 몇십 명의 제자들하고 가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무덤가, 지금 여기 그림처럼 무덤가를 지나는데, 공자가 물어봅니다. 자로야. 그래서, 예. 자로를 왜 지어왔냐면, 자로라는 사람이 인물평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자로가 굉장히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일을, 이걸 뭘 좀 알아봐라 그럴 때, 처음 뭔가를 알아볼 때, 알아보러 간 사람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별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력과 지략을 다 갖춘 사람이 자로입니다. 키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190 정도 되고, 공자 키도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로가 이제 알아보죠. 스승님, 예? 남편이 죽었다는데요. 그래. 이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이건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렇구나. 그래서 관하로 가자. 그래서 관하로 갑니다, 공자가. 가갖고, 지금 저기 오다 보니까 저 무덤가에서 여자 하나가 고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 며칠 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범인이 그 여자인 것 같으니, 한번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오. 왜냐하면 공자의 제자들도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리나 현령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갖고 여자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묵는데 잡혔어요, 여자가. 이 제자들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스승님은 도대체 우리랑 똑같이 그 길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이 묻어나와 지나가는 사람,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법이다. 나는 저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도 슬퍼함을 느끼지 않았으니 저 여자는 분명히 정부와 짜고 저 남자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저 여자는 울고는 있었으나 진정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으로 울었다. 그럼 이제 기미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그런 고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고사입니다. 지금 공자가 또다시 그 길을 가는데 자로가 이 여기서 지금 맨 밑에 제시한 그 포호빙하라는 거는 얼마나 무모하냐면요, 앞에 강이 이렇게 있으면 저 강이요 새가 저거 뛰어라도 건너갑니다. 이런 겁니다. 호랑이요 나타나면은 멱살을 잡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모함입니다. 이 포호빙하라는 게. 근데 그 정도의 용력을 갖고 있는 자로입니다. 그리고 이 자로와 공자의 만남이 또 특이합니다.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유력하게 들은 얘기는 그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놓고 강의를 하는데 자로가 어디서 떡 들었더니 어디서 잘난 체한 유생이 하나 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야. 그 첩보를 딱 입수하고 자로가 요놈이 요게 또 어디서 선생질을 하고서 사람들 호리는 모양인데 낯가죽을 한번 벗겨버리자. 그리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자로가. 그래서 닭 몇 마리하고 돼지를 딱 갖고 와가지고 그 방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 닭이 막 난리를 치고 돼지가 막 꿀꿀거리죠. 그러고서 이제 꼬리나 한번 보자고 문을 딱 열고 발을 하나 딱 딛고서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고 씩 이제 웃고 쳐다보는 거죠. 상상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은 좀 소동하고 뭐 동물들은 소동하지만 공자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몇 가지 문답을 한 이후에 자로가 삼가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하고 공자한테 제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포호빙하의 자로가. 그런데 평생 공자는 자로를 제일 좋아했답니다. 솔직하고. 그리고 자로가 나타난 이후부터 그 공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공자, 저런 저 가짜야, 가짜 학자야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그 공자를 가짜라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럼 내가 가짜라 그랬지. 너 일로 와봐. 그냥 이렇게 때려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짓을 몇 번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공자가 이제 또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로야 나 좀 보자 그랬더니 예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딱 그랬어요. 근데 어째 옛날에는 내 험담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너를 만난 이후로 안 들리는데 네가 바깥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놈들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렇게 해서 공자가 자로를 인간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안회를 가장 존경하고 제자이지만 청출어라임입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꼭 나을 필요도 없으며 제자가 스승보다 꼭 못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공자가 마음속으로 학문적으로는 안회를 가장 존경했으며 인간적으로는 자로를 제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로가 죽은 그 다음에 공자가 따라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러한 유가의 계보에서는 공자가 자로를 잃고 그 마음이 상실함이 너무 커.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으면 한쪽 어깨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묘한 기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정맹호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맹호. 근데 뭔가 좀 이렇게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뭐가? 정치가. 정치가 혹독하면 이제 바로라 그러죠. 관리들이 막 날뛰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그냥 막 사람 말에 걸리면 찔러 죽이고 그냥 수탈하고 강간하고 지금 그 당시 얘기하면은 그 일반 백성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